네, 안녕하세요. 수능경제랑 내신경제 가르치는 최재유입니다. 오늘은 환율 할 거예요, 환율. 환율을 특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특히나 내신에서, 지금 수능 강의긴 한데, 내신에서 어려워하는데, 환율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아래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 한 번만 정리를 하고 가자고. 자, 환율. 환율은 무조건 두 가지를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환율의 변동 요인을 체크하라는 요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 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환율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그리고 외환 시장에 수요 변동 요인이냐 아니면 공급 변동 요인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이거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 근데 말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요인. 오케이. 요인 문제가 있고,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요인이 있다. 그 다음에 환율이 이렇게 변했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단 말이지. 영향은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인을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요인을 어떻게 풀 것이냐,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헷갈리는지 정확하게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야. 우리나라에 외환 창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야. 외환 창고가 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적을게. 우리나라에 달러를 보관해 두는 곳이야. 우리나라에 달러를 보관해 두는 곳. 근데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 달러가 필요해서 달러를 뺄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창고에서 달러를 빼는 일을 뭐라고 이름을 붙일 것이냐? 그것을 수요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그냥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가 이 창고에다가 달러를 넣어두는 일이 있을 거야.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공급. 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달러에서, 창고에서 달러 빼면은 무조건 수요예요? 맞아. 달러에다 누가, 창고에다 누가 달러 집어넣으면 무조건 공급이에요? 맞아. 창고만 일단 생각하세요. 이 창고는 어디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한국에. 자, 한국. 잘 그렸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자, 한국인은 좀 유치하지만 그냥 그대로 적어봅시다. 한국인은 착해. 그 다음에 착해. 착하다. 한국인은 착하다. 근데 외국인은 어때요? 외국인은 나쁘다. 유치하지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국인은 착하기 때문에 외국에 뭔가를 줄 때 전부 다 달러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창고에서 미리 달러를 빼놔야 되는 거야. 반면에 외국인이 뭔가 국내에 돈을 줄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그냥 달러를 딱 던지고 가. 자기들이 원을 절대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나쁘다, 한국은 착하다 라고 해놓은 거야. 이거를 한번 일단 요인 먼저 체크를 해볼까? 한번 보자고. 자, 우리나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기업,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 자,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거야. 항상 이거는 두 개를 끊어 보셔야 돼. 수출이야, 수출. 자,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면은 물건을 팔았으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겠지. 근데 미국은 나빠서 어떻게 준다고? 무조건 달러를 탁 던지고 간다고. 그러면은 이 수출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돼? 공급. 감소는요, 그대로 감소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수출 감소가 뭐 수요 증가냐, 뭐 수요 감소냐, 그런 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수출이라는 말은 외국이 우리나라한테 돈을 줘야 되는 일에 해당하므로 공급에 해당한다고. 뒤에 붙은 말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를 그냥 화살표로 그냥 옮기시면 되는 거야. 이게 요인을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니은 봅시다. 니은도. 외국인의 자본이 이탈했다. 원화 표시 금융상품에 투자한 외국인의 자본이 이탈했다라고 했어요. 외국인이 자본을 이탈해. 그럼 뭐지? 막 돈이 어떻게 되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외국인이 이제 자본을 이탈하겠다. 야, 나 이제 갈 거니까 돈 다시 내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옛다 원 하고 주는 게 아니라 달러를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된다니까. 우리나라는 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자본 이탈은 그냥 돈이 나가서 수요가 아니라 우리가 미리 달러를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수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그리고 자본이 이탈하면 이탈할수록 점점 더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 증가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달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오케이. 자, 요인 문제는 이제 무조건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영향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
가치 순서대로 세운다. 영역 문제는 가치 순서대로 세우면은 쉽게 풀 수 있다. 가치가 그냥 가치 변동순입니다. 변동순. 실제 어떤 돈의 가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변동순. 예를 들어서 $1 환율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거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찾아보자고. 이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해결을 해 나가시는 거야. 디귿, $1 환율이 어떻게 크게 변동하겠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환율은 어떻게 된 거야? 환율은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가격이 올라가잖아. 자, 그리고 환율이라는 것은 분모에 있는 통화의 가치야. 분모의 가치야. 분모의 가치. 환율은 분모의 가치. 환율은 분모의 가치. 그렇기 때문에 무슨 가치가 올라갔다?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 원화의 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자, 환율이 올라갔어. 그러면은 달러의 가치가 더 크게 올라간 거야? 원의 가치가 더 크게 올라간 거야?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더 크게 올라간 거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더 크다. 뭐보다? 원보다. 이렇게 그냥 유치하게 표시를 해두는 거야. 그리고 이걸 생각하기로 했지. 대표하는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 여기는 한국이 될 것이고, 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이동시킬 일이 있다. 이러한 일은 뒤에 붙는 수식어가 뭐가 붙는다? 부담이 감소한다. 그리고 증가한다. 이러한 수식어가 붙고 반대로 가야 되는 일들이 있어. 가치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가야 되는 일들이 있어. 이러한 것은 부담이 증가한다 혹은 감소한다. 나는 서술어가 붙는다. 봅시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를 들 우리나라 학부모. 우리나라 학부모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를 뒀대. 여기서 여기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 붙여야 되죠. 그러면은 뭐가 붙는다고? 부담이 증가. 그러면은 붙었네. 맞네. 환율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푸시는 거야. 5번. 기억 니은은 모두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냐라고 물었네요. 공급이 감소했는데 어떻게 거래가 달러와 거래량이 증가하겠습니까? 하나는 감소하는 거죠. 여기는 감소하고 니은은 수요 증가이기 때문에 증가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된다. 자, 이거 정리하고 봅시다. 남은 문제도 다 이렇게 풀 거예요. 요인이든 영향이든. 94번 봅시다. 그림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외환시장은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르고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자, 미국으로 여행 온 우리나라 여행객이 미국으로 여행 온 우리나라 여행객이 미국에서 얘기를 하나 봐요. 달러화 대비 우리나라 원화 가치 변동으로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했어. 자,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라는 것은 지금 미국이 가치가 높아진 거야? 우리나라가 가치가 높아진 거야? 우리나라 가치가 더 높아진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돈을 보내는 일이 부담이 감소한 거죠. 그러면은 달러화 대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더 상승하였다. 니은 N달러 환율의 변동으로 유학 부담이 증가했어. 일본인 유학생이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그러면 아까랑 말만 다르지 유학이나 여행이나 어차피 돈을 보내야 되는 일이잖아. 일본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 어렵다 이기 때문에 뭐가 더 커진 거야? 달러의 가치가 더 많이 증가한 거죠. M보다. 그래서 여기로 돈을 보내는 것이 나는 어려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담이 증가해 라고 말하는 거야. N달러 환율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됐어? 분모의 가치니까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지. 그렇기 때문에 N달러 환율은 상승했다라고 처리를 하시면 돼. 자, 기억은 $1 환율의 뭡니까? 원화 가치가 올랐으니까 달러는 가치가 하락했겠지. $1 환율 하락을 의미하고요. 2번 기억이 요인 나왔네.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 자, 끊어보셔야 되지. 수출과 증가를. 미국에 대한 수출. 우리나라가 수출해. 그럼 돈을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공급. 뒤에 증가가 붙었으니까 그냥 증가로 처리하시면은 공급 증가. 환율 하락의 요인이 됩니까? 되죠. 공급이 증가하면은 환율이 하락하잖아. 2번이 정답이다. 3번 니은의 요인으로 미국의 일본에 대한 투자 증가. 자, 미국이 일본에 대한 투자를 하면은 일본에다가 달러 창고에다가 넣어두는 거죠.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차라리 N달러로 보면은 N이 헷갈리면은 원으로 보셔도 상관없어. 아까 그 내용이 헷갈리면은 여기는 또 달러 창고이겠죠. 일본에 있는 달러 창고가 되겠지.
니은의 요인으로 미국인의 일본에 대한 투자 증가.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달러화의 공급이 일본에다 투자하는 거니까 증가했다는 거죠. 자, 달러화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면은 환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N달러 환율은 감소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소를 늘 수가 있겠죠. 4번 기업으로 인해 우리나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미국 기업의 비용 부담. 이거는 이제 영향을 물어보는 거네. 기업으로 인해 니은으로 인해니까. 자, 기업으로 인해 우리나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거. 우리나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면은 돈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줘야 돼. 부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증가하겠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5번 니은으로 인해 일본 기업의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 일본 기업이 달러를 갚아야 되는 거야. 부담이 줄어들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아니지. 이것도 부담이 증가하겠죠. 다 똑같은 방법으로 푼다. 95번 봅시다. 95번. 자, 각국의 인공지능, 전기 자동차 등 첨단 산업에 투자 자금이 대폭 유입돼요. 각국에 미국 달러화가 대폭 유입이 됐대. 이것은 뭐야?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된다. 니은 각국 통화 미국 달러 환율이 변화하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환율은 감소하겠지. 한편 일국은 이상기후로 인해 곡물 생산이 감소하자 대량으로 수입했대. 대량으로 수입했으면 우리가 돈을 줘야 되겠네. 그 말은 수요에 해당하겠네. 대량으로 수입했다고 했으니까 증가겠네. 이에 따라 미국 달러화 대비 을국 통화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거 항상 달러가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을 달러 환율이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상승할 것이고 달러와 가치가 더 올라갔겠지. 그러면 을국 통화 가치는 더 내려왔겠죠. 라고 미리 다 파악을 하고 가자고. 1번 각국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공급 증가 요인이다. 2번 니은은 각국 기업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의 감소 요인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거 가치순으로 다시 바꿔야 되겠네. 각국이 더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커진 거죠. 달러보다. 그러면은 각국 기업이 달러와 외채 상환 부담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겠지. 돈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거니까 부담 감소. 감소라고 적혀있으니까 맞는 겁니다. 2번이 정답. 3번. 디귿은 을국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 증가 요인이 되겠고요. 4번. 리을은 미국 달러화 대비 을국 통화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고요. 5번. 리을은 미국으로 여행하는 을국 국민의 내가 여기다가 아니지 여기 쏘리 자, 을국 통화 가치가 더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달러가 여기 있고 을이 여기 있네. 요걸 보고 내가 잘못 적은 줄 알았어. 자, 미국으로 여행하는 을국 국민의 여행 경비 부담 증가 요인이죠. 왜? 돈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다니까요. 됐죠? 96번 봅시다. 이거에 익숙해지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푸는 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 가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지. 자, 봅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은. 자, 봅시다. 여기 그림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균형의 이동을 나타내고 균형점 E에서 새로운 균형점 A로의 이동 요인과 이에 따른 환율 변화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요인을 물어봤어요. 영향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건 뭐야? 수요 증가겠죠. 그리고 이동 요인, 영향. 근데 다 맞았어요. 자, 그럼 요인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수요 증가. 그리고 환율 변화가 어떻게 됐어? 환율이 상승했죠. 그러면은 가치는 어떻게 된 거야?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진 거지. 원화보다. 이걸로 인한 영향이 맞게 서술되어 있다는 뜻이겠지. 기억 봅시다. 기억으로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하락합니다. 이렇게 인한 변동으로. 가에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증가. 수출은 뭐였지? 아까 계속했는데 수출은 공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러면 답은 뭐겠어? 어차피 2번이겠죠. 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국 여행 증가. 우리나라가 미국 여행 가려면은 우리는 달러 미리 빼서 준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여행은 수요 요인에 해당하고 수요 증가가 들어가니까 맞죠.
리을, 나에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 자,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은 뭐랑 동의어냐? 수출품 정리를 한번 해두셔. 수출품의 가격 상승과 동의어야. 가격 경쟁력 하락은 가격 상승과 동의어고, 또 뭐랑 동의어야? 수출이 덜 된다 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를 보시는 게 낫다고. 가격 경쟁력 하락이 수출이 더 잘 안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더 잘 되는데 왜? 돈을 이렇게 받는 일이니까 더 증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증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상승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된다. 되시겠습니까? 답은 2번이다. 97번 봅시다. 자, 97번. 그림에 나타난 환율 변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환율이 변동한 게 계속 나타나 있어요. 자, 이때는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이때는 달러의 가치가 원보다 더 낮아진 상황이었고 T 플러스 1년에서 T 플러스 2년으로 갈 때는 반대가 되겠죠. 달러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졌네. 이전보다. 기억,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T 플러스 1년이 T년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원화 가치는 더 상승하죠. 니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물어봤어.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우리나라 수출에 관련한 거야. 우리 수출. T 플러스 1년에 수출이 더 잘 됩니까? 아니죠. 수출이 오히려 더 안 돼.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하락한 거야. T년에 비해 하락했다. 맞죠? 디귿, 우리나라 기업의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은 T 플러스 2년의 변화를 물어봤어. 우리나라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은 더 증가한다. 부담이 증가해야 돼. 증가한다 나왔네요. 디귿도 맞으니까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봅시다. 미국인의 우리나라 여행 경비 부담은 감소하죠. T 플러스 2년인 T 플러스 1년에 비해 감소한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99번 봅시다. 자, 경제수업 모둠 활동지의 일부고 대사가 뭐냐? 진행자가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한다. 그 말은 가치 순으로 줄 세우면 뭐가 더 앞에 있는 거야? 그렇지, 달러가 원보다 더 가치가 높아지겠구나. 변화가 이렇게 생겼겠구나라고 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향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가나다라 말을 확인하면 되겠네. 자, 미국 여행으로 가는 거 부담이 증가해야 되죠. 2번, 우리 회사가 수출하는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겠군요. 이 말은 뭘로 바꿀 수 있다 했지?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 랑 뭐랑 똑같다고? 수출이 덜 되겠구나. 근데 수출을 하면은 돈이 여기서 여기로 오잖아. 그러면 수출이 더 잘 되니까 가격 경쟁력은 더 상승한다라고 체크를 하셔야지. 3번. 미국인 유학생, 원화로 환전하여 100만 원을 보내주시는 부모님의 부담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돈을 보내는 거니까 부담이 줄어들겠구나 하고 3번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4번 봅시다. 원화표시 금융상품에 투자한 미국인 기업가. 원화표시 상품에 달러로 환산한 수익이 커지겠군요. 자, 이건 돈의 이동으로 우리 확인을 할 수 있어? 없죠. 돈의 이동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그냥 정의를 생각하세요. 정의를.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했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원화표시 금융상품이야. 원화표시 금융상품인데 뭐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고 쳐봅시다. 거의 변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10,000원 하던 게 뭐 11,000원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은 원래는 우리 환율이 1,000원에 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환율이 10배 올라서 11,000원에 달러 하나밖에 못 사요로 바뀌었다고 쳐보자고. 자, 그러면 달러로 환산한 수익은 원래 10달러에서 얼마로 바뀐 겁니까? 1달러로 바뀐 거지. 원래 10,000원이었다고 치면은. 그럼 달러로 환산한 수익이 오히려 더 작아지겠군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5번, 100달러를 예금하기 위해 이전보다 100달러를 예금하려면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더 적은 금액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의 원화가 필요하겠군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100번 봅시다. 자, 환율 문제치고 좀 긴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냥 쭉 읽어보면 돼. 국가 간 거래가 달러화로만 이루어진다면 이자율 차이가 달러화의 이동 요인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예컨대 A국의 이자율이 외국보다 높으면은 돈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A국으로 가겠지. 수익률이 높은 A국 화폐 표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겠죠. A국으로의 달러화 유입이 증가한다. 즉, 달러화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어떠한 것도 있겠어요? 여긴 나와 있지 않겠지만 A국 사람들이 외국에 투자하려는 양이 줄어드니까 달러화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겠죠. 물론 여기는 뭐라고 처리하라 했어? 문제에서 달러화 유입이 증가, 공급의 증가로 처리를 하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연도별 이자율을 나타내고 연중 이자율의 변화는 없으며 달러화 이동은 두 국가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를 생각을 해보자고. 달러가, 자, 이 경우는 달러가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을국으로 가겠지, 달러가. 그러면은 을국에는 달러가 많아졌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더 떨어졌겠죠. 오히려 을국의 가치가 더 높았을 것이다. 을국 화폐의 가치가 달러화의 가치보다 더 높았고, 여기는 그 반대가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이쪽은 여기 두 개는 똑같고, 앞에 쪽 2016년과 17년은 똑같고, 2018년은 어떻게 했어? 오히려 갑국의 화폐 가치가, 왜? 달러가 갑국으로 많이 들어갔으니까 더 많이 있는 것은 가치가 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갑국의 화폐 가치가 더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자, 보기 봅시다. 갑국 화폐 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요 맨 마지막 2018년도에만 상승하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니은 달러화 대비 을국 화폐 가치는 2018년이 더 낮았겠네. 2017년보다 하락하였다고 했으니까 맞는 선지가 되고요. 디귿 을국에서 이자율 차이에 따른 달러화 유입량은 2018년이 더 증가하였을 것이다. 달러화가 오히려 지금은 2018년은 갑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입량은 더 이전보다 감소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 리을 갑국 화폐에 대한 을국 화폐의 상대적 가치는 상대적 가치를 물어봤네요. 2018년이 당연히 떨어졌겠죠. 갑국의 화폐 가치가 더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답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환율을 이렇게 변화율로 줬을 때 학생들이 늘 어려워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자, 달러화 표시 GDP로 원화 표시 GDP를 나눈 값. 그러니까 달러화 표시 GDP분의 원화 표시 GDP가 뭡니까? GDP라는 말이 들어가서 어려운 것 같아. 달러화로 표시했을 때는 1달러고 원화로 표시했을 때는 1,300원이야. 그게 뭔데요? 그게 환율이잖아. 그렇죠? 근데 변화율과 변화율, 증가율과 증가율이 나왔을 때는 우리 앞에 있는 말로 의미 있는 값을 만들어서 그 값의 증감만 보면 된다고 했는데 이미 달러화 표시 GDP 분의 원화 표시 GDP가 환율이기 때문에 변화율의 비교만으로 환율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야. 이 자료는. 자, 이때는 달러화 표시 분모가 더 컸고 이때는 같았고 이때는 분자가 더 컸네요. 2018년으로 갈수록. 그러면 이때는 환율이 이전 연도에 비해 상승했나 하락했나? 하락했죠. 왜냐? 분모의 증가율이 더 컸기 때문에 하락했고 이때는 일정했고 전년과 동일했고 마지막 2018년에는 전년보다 더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다 파악했어요. 1번 2016년의 원달러 환율은 전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2번 2017년의 원달러 환율은 전년 대비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3번 정답이고 3번 2018년의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원화 가치를 물어봤네. 그 말은 지금은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하락했다고 처리를 하시는 게 맞겠죠. 왜냐? 분모의 가치를 나타내니까. 4번 원달러 환율은 2016년이 18년과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원달러 환율은 여기서 2017년에는 그대로 있었고 2018년에는 상승했으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겠죠. 5번 2018년에 갑국산 대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 즉 갑국산 대미 수출품이라고 했으니까 갑국이 미국에 수출을 잘 못해? 라고 물어보는 건데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수출을 더 잘할 수 있겠죠. 가격 경쟁력은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라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조금 긴데 환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다음 단원으로 봅시다. 다음 단원은 우리 국제수지가 될 겁니다. 국제수지. 네, 고생 많으셨어요.